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정치권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인데요.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고발당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 잊힐 인물로 여겨졌던 이 전 위원장이 갑자기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숙은 누구일까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과거 불굴의 언론인의 상징이었습니다. MBC 시절 종군기자로 활약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한때는 여전사 기자란 별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총탄을 피해 달리던 기자로 유명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언론의 최전선에서 권력의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기며 그의 이름 앞수식어도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는 친윤 핵심으로 분류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발탁될 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동시에 정권 편향과 언론 장악의 상징이라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뒤 그의 몰락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방통위를 해체하면서 그의 이름도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랬던 이진숙의 이름이 다시 정치권을 뒤흔든 건 뜻밖의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방통위가 해체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공포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인 10월 2일 경찰이 자택 인근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과거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전 위원장이 2024년 9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뒤 민주당이 그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다만 그가 체포되리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신원이 확실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체포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돼 압송되면서 수갑을 찬 두 손을 들고 취재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 있냐? 그는 이어 전쟁입니다란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불출석 사유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정부와 여당을 의식해 이들의 눈엣 가시인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장면은 추석 연휴 내내 정치, 사회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했습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약 50시간 구금된 후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10월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 부심사 신문 절차를 마친 뒤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불법 구금을 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고 조사가 이미 상당 정도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 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석방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연성 독재를 상징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 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성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실무 관행도 따지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탓에 결과적으로 이 전 위원장의 정치 체급만 높여줬다는 시각입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환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이진숙에게 자택에서 수갑, 채워 연행이라는 절차는 1차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러나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 아닐 수 없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6차례 불출석 외에 한 번 더 공개 소환 또는 체포영장 집행 전 공개적 집행의지 피력은 왜 없었는가라고 경찰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온 국민은 이진숙의 수갑과 그의 독설 그리고 석방 후 의기양양한 그와 동료들의 모습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시청해야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제 이번 추석 연휴 코스피 지수 상승, 검찰 개혁안 등 정책과 입법 성과를 밥상 화두로 올리려 했던 정부 여당의 기대가 이진숙 체포 변수 탓에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 체포되고 주말인 4일 석방되는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닌 이진숙의 항변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글 트렌드 자료를 보면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직후인 10월 2일 오후 5시경 대중의 관심도는 이진숙 56, 이재명 28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일 오후 1시경 대중의 관심도는 이진숙 16, 이재명 37로 역전됐으나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10월 4일 오후 6시경 대중의 관심도는 이진숙 44, 이재명 31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진숙이 이재명을 압도한 겁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의 체포 시도가 무산되면서 이 전 위원장이 이른바 3S라는 정치적 자산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번째 S, 바그다드의 종군 기자라는 서사,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S, 공영방송 간부와 장관급 고위직을 거친 경력, 스펙입니다. 세 번째 S,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 프레임을 등에 업으며 보수의 여전사라는 상징성, 심보를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위원장을 코너로 몰았던 경찰의 수사가 되레 그의 정치적 자산으로 바뀌게 된 셈입니다. TK 지역구의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정치권에 스펙 좋은 사람은 많지만 서사가 없으면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어렵다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권의 희생양 프레임으로 대권을 잡았다. 지금 비슷한 공식을 따라가고 있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이 전 위원장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등의
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논란의 인물을 넘어 거물급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도 분명합니다. 보수의 여전사라는 상징이 지지층 결집의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극우라는 꼬리표로 확장성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법률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정치적 정당성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보수의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로 TK의 도전장을 던진다면 상징적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장을 뽑는다는 건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큰 부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자신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TK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도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논란 불똥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튄 상태입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 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실에 알렸는지를 두고 야권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실과 협의했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대통령실은 영등포 경찰서가 엉터리 출석 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실도 체포영장 집행을 알았을 것 같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인지는 했고 최소한 무기는 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곧 잊힐 인물로 여겨졌던 이진숙이 수갑을 차고 보수의 여전사로 재탄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메시지는 묻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경찰이 순진했거나 의욕 과잉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야권은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진숙은 이 사건을 발판으로 거물급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주목에 그칠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